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오늘 오후 4시 16분입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는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이제 이번 달에 있을 18일, 19일입니다. 어떤 이벤트인가요? MSCI에 편입되는 심사 과정이 있죠. 그러면 2월 달에 있을 이 부분은 리뷰 과정이 있죠. 3월에 편입이 되는가 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이제 좀 논해야 되는 단계가 와 있죠. 사실 논란들이 좀 있었죠. 2600호에 대한 주식 매수 선택권을 꺼집어내면서 12월 26일이라는 이런 공매도 상환, 싸게 상환하기 위한 이런 과정도 있었고, 사실 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뭐 주의 경고 위험이라는 단계, 여기서는 신용과 미술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오를 거예요. 막 이런 논란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고평가 논란도 있었고, 그쵸?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올 때까지 와 있는 부분은 뭐죠? 코스피 200에는 그림대로 편입이 됐고요. 결국은 지금의 논하는 과정은 뭘 봐야 된다는 거죠? MSCI라고 하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돼요. 오늘 좀 짧게 영상을 찍어 볼게요. 자, MSCI라고 하는 거는 뭐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죠. 결국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신흥국, 미국, 일본, 중국, 그 다음에 선진국, 이 둘에 만일에 어떤 주변의 환경이 바뀌게 되면, 자, 신흥국 시장에 돈을 넣어볼까, 선진국 시장에 돈을 넣어볼까, 그때 해당되는 종목을 편입시켰는데, 만일에 편입 기준일에 해당됐을 때 얘네들을 대한민국 시장에서 블록으로 사야 되죠. 시가총액 비중만큼 사야 되죠. 근데 거래량이 너무 부족하게 되면 너무 높은 가격이 체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몸집이 너무 크더라도 부담스럽다. 그게 언제다? 정상적인 구조에 6, 7개월 동안 꾸준히 올라온 종목들은 사실 리스크가 좀 덜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간에 체중을 찌운 애들은 사실 좀 편입하는 게 좀 약간 부담스럽다. 이 표정이죠. 자, 그러면 18일, 19일. 이 둘에 대한 부분에서 심사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상승과 주가의 해선 부분을 따졌을 때 우리는 단기간에 대한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날 빠진 거 기억하시죠? 테슬라에서 15일 동안에 공장 중단을 한다는 이슈 때문에도 이렇게 공매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18일과 19일에 군대라는 표현을 좀 해볼게요. 쉽게. 이번 달이잖아요. 이제 바로 이제 18일, 19일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군대를 가려고 해요. 근데 체력 검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겁니다. 이게 한번 심사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나중에는요, 2월달 되면 또 한 번 더 있는데 리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체력을 한번 봤는데 두 번째는 뭘 보겠다? 마약을 했는지 아닌지,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는 게 2월달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18일, 19일에 가격이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봐요. 1차적으로 과거의 에코프로 사례를 보게 되면 이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항이 안 된다라는 이슈의 가격의 종가의 기준에 끝나버렸으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다음날 위에서요, 급락을 20%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단발성의 낙제긴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가야죠. 받아먹으면 되니까요. 그 가격을 혹시 여러분들 아시고 계십니까? 자, 지금의 오늘 논하는 건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논하고 있지 않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18일, 19일 있을 심사입니다. MSCI에 편입되는 기준에 대해서 니네들이 거래량은 보지 않아요. 자, 정확히 이 3월에 편입되려고 하면요, 2만 기를 원합니다. 2만 기. 2만 기가 뭐죠? 강호동은 몸집은 키웠으나 어릴 때부터 또 뚱뚱했잖아요. 근데 이 민첩성이 없다. 거래량이 없다. 이거죠. 2만 기는 몸집도 괜찮고 거래량도 된다. 자, 요 급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결국은 얘네들은 무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거래량 늘리는 수단이 그것밖에 없는데요. 뭐 액면분할하자니 500원짜리라서 5,000원이 모를까, 소형주가 돼버릴까 못해. 유상증자를 하자니 경영권 위협받을까봐 못해. 자, 결국은 무상증자 할 겁니다. 팩트로 말씀드리죠.
결국에 하나의 논리 뭐다? 18일, 19일에 있을 이 이벤트. 만일에 종가가요. 위에 아무리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없어요. 종가 기준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몸집이 너무 미달된다. 오버됐다. 요게 정확한 1,000원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다음날 주가는 수직으로 20% 빠집니다. 그러면 이건 피해 가야겠죠? 그쵸? 대략적으로 장 끝나기 전에 한번 5분이든 3분이든 전에라도 여러분들 중에 뭐 100억씩 들고 있는 분들은 없잖아요. 유동성 확보 못하는 분들 없잖아요. 그러면 보고 요 기준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 팔아야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날 편입이 되는 기준이 형성됐다고 해서 사전적으로 미리 점상으로 가버리거나 급등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급락이 나오는 그건 피해보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쵸?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오늘 좀 러프하게 심플하게 여러분들께 요 팩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또 이제 제 소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얘는 뭐 하는 애야 이렇게 와봐요. 네,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15년 동안 수익률 관리 좀 잘했다고 해서 15번의 스타펀드 매니저 상을 받았습니다. 1,000억을 운영했었고 IPO 신규 상장주는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패시브 자금이라서요. 패시브 자금은 기계가 삽니다. 네, 기계의 룰만 적용해 놓게 되면 퍼센트지와 거래량 기준만 오전 오후로 나눠서 편입이 되게 되면 강한 힘을 동반시키면서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차익이 나올 수도 있고 더 급락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요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요 부분도 좀 보내드리긴 할 텐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18일, 19일에 대한 가격. 그쵸? 요거는 공매도 이런 부분들 물론 공매도 들어오겠죠. 이런 기준에 해당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잘하셨고 더 잘하는 과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간간히 에코프로모티는 특징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죠. 예, 이번 12월 27일 공매도를 싸게 상환해야 되니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에 이런 어떤 자사주, 자사주가 아니죠. 스탁옵션이죠. 기사화시키면서 끄집어낸다. 그리고 뭐죠? 목요일 날은 뭐가 있었죠? 이벤트가 하나 있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날 뭐죠? 옵션 만기죠. 목요일마다. 항상 이런 쇼를 한다. 지금은 요 부분의 이벤트는 없기 때문에 요 부분을 논하고 갑시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일주일 원래 2달 동안의 모니터링, 거래소 시장감시본부에 공매도 금지 전달했지만요. 열흘밖에 받아내지 못했어요. 열흘 동안입니다. 요것도 받아낸 것만 해도 여러분들 뭐 많은 어떤 참여도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얘들은 똑똑한 애들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이 똑똑한 애들 2번의 지연 상장을 하면서도 결국은 뭐죠? 9월, 10월에 시장이 안 좋은 과정을 피하고 11월에 입성을 해서 딱 15일 거래일만 거래하고 3일을 쉬어버리죠. 왜? 코스피 200에 특례 상장할 수 있는 몸집과 이런 건 다 형성됐기 때문에 스마트한 애들입니다. 자, 그러나 MSCI는 편입은 2월과 3월에 대한 이런 2번의 과정이 있고 1월에 18일과 19일의 단기적인 과정이 있으니 얘네들은 즉각적인 어떤 행동을 하진 않을 거예요. 왜? 바라보는 게 무상증자라는 부분도 채우고 거래량도 증가시켜야 되는 이날이 있기 때문에 요 날에 대한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가장 큰 변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피해갈 건 피해가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항상 말하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고 미리 알고 있으면 뭐죠? 무섭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자, 요거 자료집 하나 모아놨는데요. 자, 에코프로머티 패시브 자금 유입 퍼센트지율 기계가 움직이고 기계가 판다고 했습니다. 자, 거래 대응 방법 이거는요. 다만 1월달뿐만이 아닌 2월과 3월까지는 유효한 전략이 될 겁니다.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거래량과 퍼센트지가 정해지게 되면 추가 매수와 매수하지 말아야 될 구간 요걸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제가 필드에 있었을 때 10년 전에 이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했고요. 2년 동안은 이 라이센스는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 거래 대응 방법 적어놨고요. 그리고 MSCI 대비해서 18일, 19일 종가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 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어리신 분 없어요. 재미없대요, 제 영상은. 자, 요 부분으로 에코라고 해서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은 공매도 이야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에코라고 보내주시면 AI가 인식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기업 내용도 그래도 살짝 들어가야겠죠.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자, 에코 프로버티가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좋아서? 그러지 마시죠. 2차 전지라서? 아니죠. 뭘까요? 전구체죠. 자, 미국과 중국의 사이는 좋지 아니하다. IRA법이란 게 있다. 중국의 광물을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전기차를 만들어 놨더니 미국에 팔리려고 하니까 6천만 원짜리 차가 세금이 6천이 붙더라. 중국은 안 써야 되죠. 제롬메이라고 하는 전구체 80%를 생산하는 걸 못 쓰게 되죠. 국내의 80%의 생산을 담당하는 전구체 회사 에코프로버티 거를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다 써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 가격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심플하네요.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다. 왜요? 중간에 충전을 해야 된다. 40분 걸리더라. 불편하다. 전기차 안 탈게. 그러면 양극재 한 명을 끌어올려야 된다. 전구체의 중요성이 등장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전기차 수출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수요도 감소되고 있어요. 침체되어 있는 전기차 시장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양극재. 지금은 특수산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기차 시장의 분위기는 안 좋지만 배터리 시장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이 산업은 호황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식 투자는 묶어서 블록으로 해서 아무나 물어발식 투자라는 게 아니고 침체되어 있는, 즉 어떠한 시장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반도체의 수율 부분이 지금 문제다라고 하면 그 수율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업종, 반도체 안에 있는 업종, 그게 바로 수혜주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룰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매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전구체에 대한 중요성은 분명히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에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미보도 자료라고 해서 제가 자료집에 첨부해 놨는데 3개월 이내에 제공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게 있잖아요. 미확정. 전구체 A사로부터 수주를 받기 위해서 서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제공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예요. 10초 동안 노출됐다가 사라진 것 뿐이에요. 결국은 머리가 스마트한 애들 있잖아요. 왜요? 2월, 3월, 5월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MSCI에 편입되지 못하는 몸집이 작아졌다라고 하면 전구체 이슈를 끌어올리겠다. 머리 좋은 애들이죠. 자, 이런 부분들. 자, 상승하는 날개를 달 때는 주의 경고라는 게 딸릴 수 있다. 단기간에 급등할 땐. 그러나 이럴 때 신용미수 대출을 하겠다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왜요? 1,000억으로 운용했던 저도 항상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코로나 때 6천억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거는 종목을 보거나 신용 레버리지 쓴 게 아니다. 어떠한 과정의 흐름에서 오버슈팅 구간과 이런 룰에 대해서 비중의 축소와 이 확대를 하게 되면 주식 수를 보지 말고 뭐다? 평가 금액을 늘려가는 과정. 이게 바로 주식의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했고요. 종목을 보는 게 아니다. 그 이면에 있는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다운시켰던 이유도 결국은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공매도를 비싸게 상환하기 싫다라는 뜻으로 이때까지 해놓고 쉬는 과정에 다른 애들을 끌어올리잖아요. 상환하고. 자, 이면에 있는, 표면에 있는 것보다 이면에 있는 걸 집중할 줄 알아야만 스타플라이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종목을 보지 마세요. 지금도 역시나 똑같습니다. 뭘 봐야 된다? 앞으로 단기적인 18일, 19일이라는 부분은 봐야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가져야 될 행동은 뭡니까? 산업군이라고 했어요. 반도체 산업, 2차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이 있지만 그 중에서 2차전지에서도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양극재죠. 왜 그럴까요? 거기서 또 전구체로 나뉘죠. 전기차 수요가 떨어지니까 끌어올려야 된다. 그렇죠? 2차 전지의 부흥을 위해서는, 전기차의 부흥을 위해서는 얘가 필요하다. 이거의 타겟을 잡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10종목을 사신 분들 있죠? 혹시나 2종목이 오르면 에코프로도 오를 거다 해서 사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해법, 즉 해법은 아니고요. 투자 방법을 달리해야 될 겁니다. 1억을 가지고 1년에 10억을 수익 내는 건 아주 쉽습니다. 종목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에요. 산업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이 산업을 맞추게 되면
크고 멀리 갈 수 있다. 즉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나는 산을 오르겠소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시장의 급락도 무시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태풍이 오는 날도 나는 산을 오르다가 다칠 수 있다 이거죠. 자,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아래를 보는 겁니다. 2차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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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전지.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단락을 찾는 그 실마리의 과정을 찾으면 1년에 10배 내는 건 쉬운 게임입니다. 다만 뭐 50억, 100억 이상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큰 대형주들을 편입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으로 10억을 벌고 1000만 원으로 1억을 버는 건 채 1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종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런 업종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진입할 때 진입하고 피할 땐 피하는 방법. 그리고 이면에 있는 이들을 보는 방법.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요. 여러분들 뭐 주위에 계신 분들도 자, 만일에 주식 투자를 아직 안 하시는 분이거나 관심을 갖는데 또는 올바르지 않는 투자, 저점 매도하고 고점 매수를 반복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인원을 좀 모집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분들 한 30분 정도 이렇게 모아서요. 공부라고 해서 저한테 각각 문자를 한번 보내주시죠. 공부방을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분명 30분 모아서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7시에 글로벌 자산 전략에 대해서 세미나가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 짧은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자, 주식타짜 뉴스 파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독감 조심하시고요,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교수였습니다.